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 여러분은 타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좀 무서우실까요? 미국과 중국의 로봇택시 선두 기업들이 각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다시 달리는 로봇택시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무인 택시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지난 6월 말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선 누구나 24시간 웨이모의 로봇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부 신청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처음이라는데요. 이 웨이모는 2009년 구글 자율주행 사업부로 출발한 미국 로봇택시 선두 기업이죠. 처음 자율주행에 성공한 지 15년 만에 서비스를 확장한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게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어렵긴 한데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돈입니다. 이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운영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상용화는 언제나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무인차를 개발하다가 포기한 곳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지난 10년 동안 자율주행 전기차를 연구했지만 올 2월에 결국 애플카 개발을 중단했으니까요. 애플이 중단할 정도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모와 함께 미국 로봇택시의 선두주자인 GM 크루즈 사례를 한번 볼게요. 크루즈는 쉐보레 볼트 전기차를 개조해서 무인택시로 쓰고 있는데요. 이 차량 한 대 가격이 15만 달러, 그러니까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무인택시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직원이 차량 한 대당 평균 1.5명이나 있다고 해요. 지난해 크루즈 적자가 얼마였냐? 자그마치 4조 8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돈 먹는 하마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로봇택시가 돈이 될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율주행 차량의 가격을 확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걸 실제로 해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최대 검색회사 바이두이죠. 바이두는 2013년부터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든 중국에서는 로봇택시 선두 기업인데요.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11개 도시에서 현재 로봇택시를 시범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바이두가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합니다. 바이두가 가장 크게 로봇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인 도시가 중국의 우한인데요. 이 우한에서 올해 말까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2025년엔 완전한 흑자 구간에 진입할 거다라고 밝힌 거죠. 아니, 지금 미국 기업들이 막 연간 수조 원씩 적자를 내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지? 라고 봤더니 핵심은 차량 가격에 있었습니다. 바이두는 새로 개발한 6세대 무인 자율주행차 1000대를 우한시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새 무인차 가격이 개당 20만 위안, 그러니까 약 3,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싸죠. 기존 5세대 무인차 가격이 48만 위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도 안 되는 40% 수준의 가격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반값 무인차가 나온 셈입니다. 그럼 이제 곧 로봇택시의 시대가 열릴까요? 로봇택시가 성공하려면 이게 또 극복해야 할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소비자들의 거부감입니다. 사실 로봇택시는 인간 운전자보다 나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하다가 딴짓을 하거나 졸음운전, 음주운전 이런 거 할 일 없고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잘못 밟는 그런 실수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로봇택시를 믿을까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과 중국 소비자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최근 미국 설문조사에선 66%의 미국인이 자율주행차가 두렵다라고 응답했어요. 이게 지난해 10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루즈 로봇택시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 이후로 이런 응답이 확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사고는 다른 차가 친 보행자가 튕겨져 오면서 벌어진 사고라서 로봇택시가 참 피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사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했죠. 이 여파로 지난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군중들이 비어있는 웨이모 로봇택시를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자율주행이 인간 운전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사뭇 두 나라 분위기가 다르죠. 중국에서도 로봇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주로 안전 때문은 아니고요. 반대로 규정을 너무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바람에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 이런 불만이 주를 이룹니다. 로봇택시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이런 택시 기사들의 하소연도 많고요.
자율주행은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까 미국처럼 토론을 거치면서 좀 신중하게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더 안전해지려면 결국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쌓는 게 중요하니까 중국처럼 좀 빨리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직은 그 답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선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 둘 다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애란이었습니다.